안녕하세요. 쓸개 빠진 이호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스로 나타나는 후유증에 대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개두수를 했다면 비슷한 후유증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노력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나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가장 머튼한 것은 어마무시한, 저로서도 평생 느끼지 못한 두통이었습니다. 그것은 뇌가 이제 부어서 그런다는 얘기를 합니다. 개두술 이후 한 3일,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찢었던 부위를 다시 한번 이제 드레싱 하면서 피통 제거하다 보니까 맞지도 않은 채로 다시 오므리면서 스테플을 다시 또 박으면서 점였습니다. 뇌 안에서는 미세한 차이라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꼈겠죠. 그날 자는데 진짜 저로서도 60평생 그렇게 어마어마한 두통은 처음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우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남들이 봤을 때. 근데 막 울면서 호소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그 링거에 또 진통제도 이제 또 줬습니다. 2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서서히 두통이 가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도 만일 이게 나타나면은 당황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즉각 말씀을 드려갖고 조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면서 땀이 엄청 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2번, 3번만 깨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보통 한 9시에 잠자리에 들면 12시에 한번 깨갖고 막 속옷이고 이불 보고 다 갈고, 자도 또 한 3시쯤이면 또 한번 그러고,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치료 중에 감기가 최악인데 감기 걸릴까봐 그것이 두려웠어요. 방사선 치료하면서 이제 있던 곳이 한방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의료진들에게 호소를 하니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약을 복용하고 나니까 정말 한 2, 3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살짝 옷 젖을 정도 이외에는 땀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혹시 또 뇌하수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갖고 내분비 대사내과에서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이외에 소변검사 전부 다 정상이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복시현상이었어요. 복시현상이라는 것은 조그만 물체 하나가 2개로 보이는 현상인데, 뇌종양 수술을 한 환자의 대부분 나타나는 공통점이랍니다. 저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저를 시술한 의료진들에게도 여쭤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후유증이, 그러니까 좀 시간 지나면 나아지니까 지켜보자 하시는 말 외에는 하시지 않더라고요. 쪽눈을 이렇게 감고 조그마한 글씨는 이렇게 보는데 이러지 말랍니다. 양안을 다 뜬 채로 이렇게 하는 버릇을 가지랍니다. 왜? 평생 이렇게 F놈처럼. 맨 처음엔 이게 이제 편하니까 저도 안대를 살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아니고 둘 있는 눈 다 봐야 되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안구 운동을 저도 이제 배웠습니다. 한번 위, 아래, 옆, 좌, 우, 좌, 위, 아래, 위, 아래, 좌 하는 걸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손이 떨림이었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보면은 우측뇌를 갖다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좌측이 이제 좀 문제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의료진들은 그 반대로 저는 오른쪽 손이 이제 떨리더라고요. 오른쪽 손이 왜 떨릴까 하면서도 이제 계속 이걸 갖다 쥐었다 폈다 잼잼 연습을 했습니다. 수술하고서는 한 2달 반 지난 적이지만 이제는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글씨 쓰면서 이렇게 제 자신이 판단해 봤을 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한 70~80% 이상. 하여튼 요것도 조금 더 말초신경 운동을 자극하는 운동을 하면서 희망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쪽으로 귀에 고막에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저를 수술한 의료진들이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중이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갖고 내시경 카메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고막 안에 물이 꽉 찼습니다. 다시 동네 이비인후과를 2주 뒤에 찾았는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고막 안에 가득 차 있던 핏물이 하나도 없이 마른 겁니다.
하긴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도 그거를 말릴 수 있는 항생제를 처방을 해주긴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약만으로도 그게 말라갖고 이렇게 저기 했던 게 신기했습니다. 의학기술은 점점 좋아지고 이러니까 우리는 꼭 완쾌될 수 있다 하는 그 신념으로 치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또 그렇게 하고 반드시 환한 얼굴로 여러분들께 마지막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니기에 쓸개 빠진 호랑이들은 내듯이 쓸개 없듯이 예전의 삶이랑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제 수술이 마쳤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호랑이의 딸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빠가 직접 겪은 후유증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들 잘 들어보셨나요? 보호자에게 있어 베스트 오브 베스트 후유증은 아빠의 뇌척수액이었습니다. 아빠가 1월 10일 수술하시고 1월 15일에 퇴원하셨는데요. 1월 18일, 19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갑자기 코랑 귀에서 물이 흘렀어요. 아빠가 양말 신으시려고 이렇게 잠깐 고개를 숙이시거나 이렇게 고개를 약간 숙일 때 코에서 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콧물이라고 하기에는 점성이 없고 굉장히 묽은 물이었어요. 귀에서는 계속 똑똑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난다고 하시고, 걱정된 저는 보통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간호사실에 바로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응급 상황인 것 같다고 그 다음날 오전 9시 45분 진료를 바로 잡아주었어요. 저희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그 다음날 새벽 기차로 다시 서울대병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보신 교수님께서는 저희 걱정과는 달리 굉장히 쿨하게 충분히 수술 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뇌수술을 하였고 뇌수술을 한 부위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코나 귀로 흐르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혹시나 중이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 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밤새 기다렸던 진료는 1분 만에 굉장히 쿨하게 끝났습니다. 오자마자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아빠 진료를 보았더니 귀에 정말 고막 안쪽으로 새까만 핏물이 가득 고여있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물이 고이는 경우 항생제로는 말릴 수 없다고, 이때까지 약으로만 마른 경우는 보지 못하셨다며 아마 고막을 국소절개해서 석션으로 물을 빨아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뇌수술을 한 환자이기 때문에 수술을 집도하신 교수님께 한 번 더 문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수님 직속 간호사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고, 교수님께서는 굳이 시술을 할 필요 없이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될 물인데 만약에 환자가 정 불편하다면 시술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권하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수술을 하신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일단 항생제를 먹으며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동네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마르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하셨는데 2주 뒤에 진료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뇌수술 부위가 점점 아물어 갈수록 귀의 물도 말랐는지 이전에 찍었던 귀 사진보다 훨씬 더 깨끗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아무튼 다행히 아빠의 귀와 코로 흐르던 뇌척수액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아물어 가면서 저희 마음도 진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두 번째 후유증은 붓기였어요. 사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아빠가 수술 후에 특히 여기 수술하신 오른쪽 부위가 어마무시하게 부었어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평소 샤프하시던 아빠의 부은 얼굴을 보니 굉장히 딸로서 귀엽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붓기에 대해서도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멍이 턱까지 내려오는 사람도 있대요. 거기에 비하면 아빠는 굉장히 양호하신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답은 걷는 것밖에 없다. 걸으면 붓기가 많이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아빠가 회복하시면서 많이 걷는 양이 늘어날수록 붓기도 눈에 보일 만큼 쑥쑥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아빠도 수술 후에 많은 후유증을 겪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후유증이 나타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